6세기 접어들어 고구려는 내외로 어려움이 컸다. 북으로는 돌궐과 싸워야 했고 남으로는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어 도전하였다. 급기야 북진군에 의해 한강 유역을 뺏긴 데다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 세력의 힘이 강해지니 내분과 민심의 혼란이 심각한 상태였다.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이 왕위 오르자 그는 고구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장수왕께서 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진, 수, 북제, 북주 등 여러 나라와는 수교를 맺고 평화관계를 이끌겠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흩어진 민심과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왕은 농상을 장려하고 스스로 왕의 음식을 줄여가며 백성의 고통을 함께하였다. 이러한 때에 고구려에서는 유명한 국민 바보가 있었다. 이름은 온달이라는 사람인데 얼굴이 험악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밝았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다 떨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다니며 밥을 빌어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온달이 길을 걸으면 아이들이 따라다니며 바보 온달이라고 놀렸다. 하지만 온달은 남다른 무예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며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혼내주었다. 한 번은 마을을 약탈하는 도적대들이 나타났는데 온달 홀로 상대하여 모두 소탕해버리니 그가 사는 마을은 늘 평화로웠다. 뿐만 아니라 효심이 지극하여 어머니를 위한 약초를 캐러 산에 자주 갔는데 마을 사람 중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게 얻은 약초라도 그냥 주었다. 불의 앞에선 범 같았지만 마을 사람 앞에선 순하기가 양 같았으니 그런 온달을 고구려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하였다. 한편 평원왕에는 곧잘 우는 딸이 있었는데 그날도 어찌나 시끄럽게 우는지 왕이 농담삼아 말하였다.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길을 시끄럽게 하는구나. 커서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 될 게야. 네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뿐디. 그러면 딸은 울음을 뚝 그쳤는데 그 말이 효과가 있자 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버린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공주의 나이 16살이 되었다. 공주는 어릴 때 매번 듣던 바보 온달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했다. 하루는 시종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말로만 듣던 바보 온달을 찾아 먼 발치에서 그를 살펴보았다. 등은 굽고 험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더니 의외로 잘생겼는걸? 며칠 후 왕이 공주에게 말했다. 맨날 울기만 하던 네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이제 결혼 준비를 서둘러야겠다. 왕은 상부 고시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려 하였는데 공주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버님께서 항상 제가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씀을 바꾸시는 건 무슨 까닭이십니까? 보통 사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은 딸의 말이 황당하여 몇 번 타이르며 설득했지만 공주의 생각은 변함없었다. 과거 네가 하도 울길래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필시 나를 골탕 먹이려 하는 것이랬다. 그래, 비단 옷에 좋은 음식만 먹고 자랐더니 세상 험한 줄 모르고 까부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궁을 나가거라. 대왕이 홧김에 말한 것인데 공주는 정말로 궁을 나가버렸다. 공주는 전에 한번 가보았던 온달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눈먼 온달의 어머니에게 절하며 받아줄 것을 청하였다. 온달의 어머니가 황망해하며 말했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으니 귀한 사람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아보니 향기가 보통이 아니고 손을 만져보니 부드럽기가 비단과 같구려. 필시 천하의 귀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누구의 속임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공주가 답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늘 온달에게 시집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달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자식은 굶주림을 참다 못해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려고 산속으로 간 지 오래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세요. 온달 어머니가 워낙 완강한 터라 공주도 더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돌아와 사리문 밖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 다시 온달을 찾아가 받아줄 것을 청하였다. 온달은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제 발로 찾아와 시집 오겠다는 것이 꿈인가 싶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온달 어머니는 여전히 완강했다. 내 자식은 비천해서 귀한 사람의 짝이 될 수 없고 내 집은 몹시 가난하여 정말로 살 수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공주는 돌아가지 않았다. 한 말의 곡식도 방아를 찍을 수 있고 한 자의 배도 꿰맬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혼수로 받아주세요.
그러고는 궁을 나오며 들고 온 갖가지 금팔찌며 보석을 내보였다. 온달님을 배우니 영웅의 기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팔아 우선 좋은 말을 사고 무예를 연마한다면 필시 큰 이름을 세상에 남길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어머니. 그쯤 되니 온달 어머니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여 고구려 공주를 며느리로 맞았다. 온달은 어느 날 찾아온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꿈같은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공주가 가져온 보물을 팔아 집을 사고 혼수용품들을 사들이니 더 이상 나무 껍질이나 캐먹으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새 옷을 사고 머리를 가꾸어 주며 온달의 거지 같던 외모를 멋지게 바꾸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온달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와 대화하다 온달의 것을 알게 되면 모두 놀라 나자빠졌다. 하루는 공주가 금을 팔고 현금을 들고 와 말했다. 남자가 쓸만한 준마 한 마리 정도는 폼나게 타고 다녀야지요. 갑시다. 말 한 마리 뽑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약하고 왜소한 말을 샀다. 의아한 온달이 공주에게 물었다. 이 돈이면 더 좋은 말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보잘것없는 말을 사는 것입니까? 공주가 답하였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지만 나는 알아보았습니다. 훈련하고 보살핀다면 필시 적토마와 같은 명마가 될 것입니다. 공주는 부지런히 말을 기르고 훈련시켰다. 시간이 흐르자 정말로 말은 살찌고 건강해지더니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말이 되었다. 공주가 온달에게 말했다. 보세요. 모두가 보잘것없다 무시했던 말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준마가 되었지요. 서방님께서는 이 말과 같으십니다. 바보라 놀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지만 열심히 배우고 익힌다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온달이 감격하며 말했다. 나는 부인만 믿겠습니다. 매일 구걸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던 제게도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겼습니다. 하루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온달은 그날 이후로 성심을 다해 노력하였다. 낮에는 무예를 연마했고 밤에는 글을 익혔다. 조금이라도 나태해지면 준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말을 보며 힘을 내었다. 그래, 처음에는 보잘것없던 것이 저렇게 훌륭한 말이 되었어. 한낱 짐승이 저러한데 나라고 언제까지 바보 소리 들으며 살 것인가. 나도 할 수 있다고 부인에게 보란듯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그러던 어느 날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 낭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대회가 열렸는데 온달이 이 대회에 참여하였다. 대체로 귀족의 명문가 자손들이 상을 독차지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온달의 활약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온달의 활솜씨는 맞추지 못한 것이 없었고 그가 타는 말은 바람처럼 빨랐다. 그의 말달림이 항상 앞서고 잡은 짐승 또한 많아서 다른 사람이 따를 수가 없었다. 왕이 불러서 물었다. 너의 솜씨가 가히 일품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왕이 놀라며 물었다. 온달? 온 나라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국민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그러옵니다. 그리고는 공주가 찾아온 이후부터 그간의 일을 자세히 아뢰었다. 왕이 감탄하며 말했다. 내 딸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나도 앞으로 너를 중하게 쓸 것이다. 그 사냥대회를 계기로 온달은 장군직을 하사받았고 군에서의 명성도 크게 높아졌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 북제의 무제가 군사를 내어 요동에 쳐들어왔다.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배산에 들에서 맞아 싸웠다. 온달이 가나였다. 소장에게 선봉을 주십시오. 반드시 적을 물리쳐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겠사옵니다. 왕은 온달의 마음이 기특하여 기꺼이 선봉에 서서 싸우게 하였다. 온달은 나는 듯 말을 달려 적진에가 외쳤다. 나는 고구려 장군 온달이다. 누가 나와 싸워보겠는가? 그러자 북제의 장군 하나가 나타나 걸어온 싸움을 받았다. 온달,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없는 놈이 겁없이 덤비는구나. 오냐, 내가 너의 목을 베어주마. 가련한 것은 북주 장군의 용기뿐이었다. 두 장수의 창칼이 합쳐지고 몇 합 어우러지는가 싶더니 한 번의 번뜩임과 함께 북주 장군의 목이 달아났다. 이때다 모두 총공격하여 적을 섬멸하라. 대장이 그 모양으로 죽어버리니 북주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기 바빴다. 그 한 번의 싸움으로 크게 승리하였고 온달이 벤 적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에 공로를 논할 때 온달이 제일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왕이 감탄하며 말했다. 온달이야말로 내 사위다. 왕은 예를 갖추어 온달을 맞았고 벼슬을 주어 대형으로 삼았다. 이날 이후로 왕의 총애는 더욱 두터워져 온달의 명성은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었다. 이후로 세월이 흘러 고구려에는 26대 영양왕이 새롭게 즉위하였다. 온달이 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신하가 우리의 한수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삼으니 그곳의 백성들이 애통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시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불초하다 여기지 마시고 병사를 주신다면 한번 쳐들어가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나이다. 왕이 이를 허락하니 온달이 길을 떠나며 맹세하였다. 계리편과 중령, 서쪽의 땅을 우리에게 되돌리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으리라. 온달은 군을 이끌고 아단성에서 신라군과 싸웠다. 신라도 예전과는 다른 힘으로 고구려 군사들에 맞서 방어하였다. 성이 쉽게 뚫리지 않자 온달이 앞장서 성문 앞에서 지휘하였다. 내가 앞장서 싸울 것이니 군사들은 지체하지 말고 성문을 돌파하도록 하라. 부하장수가 나서 그런 온달을 말렸다. 혹 대장께서 앞장서 싸우다 변을 당한다면 큰일이 옵니다. 안전한 후방에서 군을 지휘하시옵소서. 온달은 고개를 저었다. 전장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앞장서 싸우지 않는데 어찌 병사들이 나서 싸우겠느냐. 괜찮으니 물러나거라. 하지만 온달의 몸은 신라 병사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신라의 한 병사가 온달을 향해 활을 쏘니 온달은 그대로 활에 맞아 쓰러져 버렸다. 부하장수가 급히 쓰러진 온달을 부축하여 빠져나왔으나 온달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얼마 후 병사들이 온달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관을 짜 온달의 시신을 넣고 들어 옮기려 하는데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저 온달의 장군의 몸이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을 더 불러 모아 들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이상하다. 왜 관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때 온달 장군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말하였다. 여보, 온달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셨고 잘해주셨어요.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만 우리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말이 끝나자 신기하게도 관이 들렸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양왕이 크게 탄식하며 슬퍼하였다. 아, 나라의 큰 영웅을 잃어버렸구나. 백성들 또한 한결같이 온달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 흘렸다.